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 저자 류재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화의 밀도 책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한번 낭독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요. 대화의 절대 금기사항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소제목을 가지고 제가 에세이 형식으로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진짜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제가 명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좋은 습관도 있고 또 대화를 할 때 참 나쁜 습관, 이거는 참 고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면 내가 빈번하게 대화를 하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아니면 저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몸을 완전히 벽 쪽으로 틀어앉아 내 눈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감정이 많이 상했고 이 대화가 불편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당위를 말하거나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분명해 보였다. 일단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바꿔야 했다. 이럴 때는 논리를 접어두고 감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누구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 상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선입견 없이 들어보고 최대한 누구누구님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저희 쪽에서도 애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벽 쪽으로 향했던 그의 몸이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어 내 쪽으로 향했다. 온몸에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상대방도 절박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자기의 잘못만 부각하고 지적하고 따돌렸던 것이다. 그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도 충분히 공감이 되며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랬더니 그의 팔짱이 풀렸고 그는 더 솔직하게 자신의 서운했던 감정까지 드러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조차 묻지 않아서 억울하고 답답했으며 외로웠다고 말했다. 어떻게 견고하게 막힌 차단막을 비집고 들어가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다. 상황에 따라 그 해결 방법은 다르겠지만 단 한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든 대화의 금기사항이 있다. 바로 시시비비를 따지며 시작하는 대화이다. 시시비비의 뜻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지만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 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시인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대화에서 시시비비는 내가 맞고 너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완전히 틀린 것은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조차도 하루에 2번은 제대로 된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파울로 코엘류의 마법의 순간에 나오는 이 멋진 문장을 가끔 떠올려 본다. 대화에 있어서 완전히 틀린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없다. 다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무시하고 상대에게 자기 입장만 강요할 때 상대의 밑장은 더 굳게 잠기고 대화는 단절된다. 시시비비로 시작하는 대화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 대화의 밀도의 책에 나오는 이 대화의 절대 금기사항이라는 소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깻잎 논란이 사실 떠들썩했죠, 그죠? 깻잎 논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 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 자리에 여자친구의 친구 또는 아내의 친구가 합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 깻잎이 잘 안 떼져요. 이때 이 남자분은 깻잎을 떼는 것을 젓가락으로 도와줘야 될까? 도와주면 안 될까? 와 관련된 논쟁으로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도와주면 안 된다. 이 의견이 완전 팽팽했습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 그게 뭐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걸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니 왜 네가 그걸 도와줘? 뭐 이런 식의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서 서로 팽팽한 상황에서 대립이 됐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깻잎을 누가 떼어주고 안 떼어주고 누가 맞고 틀리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자친구나 아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맞는 건 거죠.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을 할 때마다 맞니 틀리니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툭툭 자르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뭔가 대화가 이 고기 한가운데를 칼로 탁 썰어서 내치는 것처럼 그냥 싹둑 절단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식을 한두 번 당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랑은 대화 안 해야 되겠다. 결국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거는 누군가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시시비비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건 거죠. 결국 너가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해라는 말은 사실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저 사람과 협상을 단절시키고 저 사람과의 교류를 근원적으로 하지 않고 싶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누가 맞네 틀리네 의 구도로 귀결되는 이런 대화를 주위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본인이 하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올해 여러분들께서 꼭 고쳐야 될 대화의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는 대화의 절대적인 금기사항입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협상에 있어서도 시시비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으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정말 시시비비를 너무나 잘 가려주는 재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불만이면 한 번에 결정이 났는데 판결이 났는데 이게 불만이면 이게 고등법원에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구조까지 있습니다. 한 2, 3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실컷 신나게 모든 비용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으니까요. 진짜 만약에 이거는 내가 못 넘어가겠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 오늘은 대화의 밀도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상황에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밀도 저자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